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N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지요? 우리 시장은 추석 이후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한번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언제 한 번을 몇 번이나 하루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사실 오고 있지 않는 거지요. 사랑과 진심은 언제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처럼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언제 한번 반등하는 주식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매크로 환경을 이겨내고 마이크로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하는 차이는 여러분들이 시황과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실적을 동반한 구조적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전과 추석 이후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추석 전에 우리 9월 9일 이전에 그죠? 8월 17일 FOMC 이후에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와중에 호주에서 50bp 인상, 캐나다에서 75bp 인상,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또다시 매파 발언,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적인 매파 발언이 이어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미국 나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자, 이거를 크게 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요 노란색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조금 수정을 한 모양인데 사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6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급락을 한번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다가 FOMC 의사록 8월 17일 이후에 하락, 그리고 잭슨홀 미팅 보이면서 또 급락, 그리고 이번에 0.75bp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8월 CPI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죠. 지난주에 사실 물가 압력에 의미 있는 부분, 하락이 기대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 시간 역시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벌크선이나 컨테이선 운임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취업자 수 근로시간도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부분, 이래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죠? 하락하리라 예상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내려왔고 그리고 올해 미국 평균 항공요금도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갤런당 가격도 내려오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금요일 날 중국이 CPI, PPI를 발표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2.7%보다도 내려온 2.5%, 그리고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 중국 PPI가 예상 3.1에서 2.3%.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제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적어도 8% 내외 요 부분에서 예상치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불구하고 8.3%가 나왔습니다.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물론 두 달 연속 6월 달 9.1%보다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 전망치 6.0%를 상회하고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경기를 일으켰죠. 그죠? 기대하고 올랐는데 참 미국 시장도 그 통계국이 그죠? 정신 없나 봐요. 그죠?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그네들이 발표하는 통계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지난 6월처럼 오류가 발생한 부분, 예상 밖의 흐름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한 흐름이 쏠림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가졌고 아까 차트에서 보듯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서 CPI, 근원 CPI가 상승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주택 임대료, 그리고 식음료, 식료품, 운송 서비스, 신차, 의료 비용 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신차 가격, 신차 테슬라가 가격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올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간 가격은 잘 내려오질 않죠. 그리고 식료품 부분, 우리나라 라면 먹기도 힘들죠. 배추값이 뭐예요? 한 포기에 1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 라면 먹으면서 김치 못 먹는 정도의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 주택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 자,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가 가장 심한 곳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이라고 합니다. 20%에서 40%까지 급락을 했다고 그래요. 고점 대비. 자, 그네들은 뭐예요? 변동 대출 금리를 채택한 영향. 그러니까 긴축 금리 인상을 하면 곧바로 효과가 오는데 미국 시장은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다면 그 20, 30%씩 이렇게 하락 급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다면 아까 거주, 주거 비용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모기지 금리의 99%가 고정금리입니다. 그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네들처럼 화끈하게 내려오질 않았던 거죠. 시차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본다면 근원 CPI 물가지표가 조금 우상향한 거. 원래도 이번 달은 근원 CPI가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조금 높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치고는 미국 시장의 급락이 좀 과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기대를 했었던 부분, 0.75bp 9월 21일 FOMC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연말로 들어가서 0.25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4% 내외의 금리 움직임, 그리고 내년 초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었던 부분이 딜레이가 되니까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뭡니까? 기술주들, 그죠? 기술주들, 그리고 신저점을 경신하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다 급락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우크라이나에 울려 퍼진 승전보, 이 이야기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만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크라이나 요 보라색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졌다고 뭐예요? 어제 방산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들, 조선 이런 것들이 박살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전쟁이 한순간에 끝납니까? 그죠? 끝나지 않는다. 자, 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때린다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11월 8일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거고, 중국은 10월 16일 공산당 대회까지는 미국의 강력한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과
푸틴이 지금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15일 날. 그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지도자, 좀 껄쩍지근한 지도자들이 같이 만나죠. 그죠? 그래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사실 동계올림픽, 우리 평창올림픽 이후에 7개월 만에 만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라고 보면 금이 이전에 9월 7일 날 중국 권력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임위원장이 이미 만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방, 미국과 대항하는 흐름 부분을 지금 갖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스관 잠궜다. 그죠? 유럽으로 가스관 잠가 보니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습니까? 쭉 내려와 있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뭐였어요? 그 가스관 잠겨서 반등했지만 이전 고점을 하회했다. 그런 상황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역시 지금 이란과의 핵협상, 요 문제가 지금 진통을 좀 보이면서 유가가 반등한 정도이지, 경기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그 속에서 세게 반등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좀 이건 안 좋은 이야기인데,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9월 13일 날 글로벌 5대 리스크 요인의 향방과 시사점 해가지고 퍼펙트 스톰 요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섹터 쪽으로 좀 들어가죠. 한국 증시 밸류, 미국의 절반입니다.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미국의 미, 한자로 썼어야 되는데, 여하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다. 지금 미국은 17.5배, 주가 수익 비율이 17.5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7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왕창 주식 사야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유의 요인이 뭐냐? 그죠?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만이나 하다못해 중국보다도 밑으로 평가받는 부분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죠. 물적 분할 및 중복 상장. 그죠? 이 부분이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오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적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뉴스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나 그리고 이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정책적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 제조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환율이 1394원까지 올라가면서 1400원 근처에 들어가는 흐름들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요인. 얼마나 저평가냐? 이 8.7배가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 그죠?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때가 8.8배. 그죠? 그 위치의 흐름하고 비슷하다. 아무리 긴축이 되고 경기가 침체될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많이 내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5.1%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코스피가 1.5% 그리고 코스닥이 1.7% 내외로 하락하면서 일정 정도 방어에 성공한 부분도 그 부분이죠. 자,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이든발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의 폭주, 보호무역의 횡포, 그죠? 힘 있는 나라, 사실, 그죠? 자국 우선주의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서방 위주로 프렌들리 쇼어링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내수 쇼어링으로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틀려질 텐데, 여하튼 2022년 2월 행정명령을 통한 부분부터 더 나은 재건 법원 하원 통과, 그리고 3월 달에 미국산 구매법 법안, 그리고 8월 달에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또 어제 바이오 관련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하튼 요 하나하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반대 출첵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바이든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서명 8월 9일 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견제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8월 15일 부분에 미국 수출 통제로 중국 반도체 생태계에 비수를 확확 꽂는 흐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흐름들을 진행하는 부분은 결국 미국 내에 그죠? 미국 내의 기술 패권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중 갈등 속 IRA. 그래서 그나마 한국 기업이 웃을 수 있는 섹터 부분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전지가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8월 10일 날 들으셨었던 순환 경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 부분만 좋은 겁니다. 그죠?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순환 경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비캠이 뭐예요? 매출이 4,500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 가까이 되는 거.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그죠? 2,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35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2조. 참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게 전기차 때 그죠? LNF는 에코프로비엠이니 그리고 포스코케미컬이니 이런 주식들이 전기차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올 때 그것이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갖고 올 때 상승했었던 거를 기억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코스모화학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죠? 시장 떨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성일하이텍 8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더블 이상 나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8월 10일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18만 4,500원을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죠? 물론 세비캠은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루한 기간 조정을 가고 있고 이게 폐배터리의 힘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의 자세한 부분 사항들은 이미 8월 10일 날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 배터리 사이클 관련주 중에서 지금 사실 완성 셀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가운데 소재업체 리사이클링 기업에서 수급 때문에 못 올라갔었던 주식 하나. 그게 뭐예요? LNF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사 선수들이 구역, 포스코케미컬이나 성일하이텍 이쪽 라인 부분 에코프로나 그리고 뭐예요? 이 코스모화학 쪽은 선수들이 매매해야 되는 전문가가 매매해야 되는 구역이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거라면 내일부터는 LNF를 밀릴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싹 자른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핵심.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 관련주들 신저가를 경신하다 어제 4, 5% 올라오니까 하고 이러지요. 그죠? 언제 한번 반등하는 주식을 목숨 걸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죠? 시장의 순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이 따라 틀리지요. 나는 삼성전자를 들고 3년 이상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죠? KLN이나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 3개사 이쪽 부분의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노리는 건 이전에는 기업마다 개별 기업에게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 산업 전반 부분의 기술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건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엄청나게 바이든이 엄청나게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을 해서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 기업들 행여나 미국에서 그죠? 의약품을 미국 내 자체 생산하라 한다면 우리나라 골치 아픕니다. 그죠? 프렌들리 쇼링이니까 우리는 좀 봐주겠죠. 동맹국이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이오 인플레 감축 법안처럼 거기에 원료 들어가는 거, 광물 들어가는 거, 몇 프로 기준 이거 다 맞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 라인 부분에 힘이 들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안 했느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진출하면 공장 건설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늘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글로벌 국가 중에서 미국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 대가를 우리나라 정부가 꼭 반드시 바이오 이 법안 14일 날 세부안 공개되는데 그 이전에 로비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운영의 국내 최초 K로봇 ETF 출시한다는 거 추석 전에 들으셨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들어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K로봇 ETF가 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메타버스 ETF 여기서 처음 이야기했었을 때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때는 4개 자산운용사가 했는데 이번에는 한 자산운용사니까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도움을 받을 텐데 LG노텍이라든지 현대차 이거 대형주 쪽에 90% 비중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종목 중에 10%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종목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유일로보틱스나 그죠? 그리고 고용이나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거 타이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한국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 늘려야 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번 주 한 뉴스, 삼성전자 알리백 선언 예정, 금주에. 그죠? 우리나라 기업 지금 알리백 하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리뉴어블 100,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굴지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22곳, 23곳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다.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관련 있는 풍력 중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삼강 M&T나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쪽 라인 부분은 밀릴 때 매수해야지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내용이 어쩌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방산 이야기를 안 했네요. 방산 어제 하락하고 오늘까지 하락했으면 됐습니다. 가격 조정은 일정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매일매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디의 상승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이 필연적인 부분 그 정도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총파업, 금융노조, 주 36시간 근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대 마진으로 사상 최대 이익시 내고 있는 우리 은행 금융권 노조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청년들 다중채무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총파업을 한다는 건 이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타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빨리 왔습니다. 말이 빨라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그 전 뉴스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자, 잠시 후에 MTN밴드 홈페이지 화면에 보시면 지금은 성장이 귀한 시대입니다. 구조적 성장 섹터가 어디를 봐도 대안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수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